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은 명예. 국군회관의 복도는 이른 시간에도 은은한 발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도연은 어두운 제복깃을 고쳐 세우며 경비 자리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왼쪽 소매는 비어 있지만 그는 마치 하나의 공백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분했고 도연의 숨소리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대문가에 서서 주변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연은 항상 그렇듯 말없이 회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그림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들려오던 총성과 전우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빈 소매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장교 둘이 걸어오며 나지막히 웃습니다. 야, 저 사람 또 서 있네. 한 팔로 경비가 되긴 하나 보지. 군기가 빠진 미소가 가벼운 발걸음과 잘 어울렸습니다. 도연의 귀에 그 목소리가 닿았지만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정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쉴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약한 떨림이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띄지 않았습니다. 세월 동안 익숙해진 모멸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만은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장교들은 도연을 스쳐 지나가며 또 한 번 작게 말했습니다. 참 시대도 변했는데 아직도 저런 분이 근무를 하시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농담이었겠지만 도연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긁는 손톱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선을 내리지 않고 멀리 정문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르려 했습니다. 회의가 열릴 시간이 다가오자 회관 앞은 서서히 분주해졌고 도연은 자세를 더욱 곧게 세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번져오며 그의 빈 소매 끝을 부드럽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국군회관의 오전 공기는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과 장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복도에는 말소리와 구두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민도연은 정문 옆에서 변함없는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까 들렸던 조롱의 잔향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분을 털어내려는 듯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아까 지나갔던 젊은 장교들이 다시 도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는 듯 키득거렸습니다. 야, 봐봐. 아직도 똑같은 자세네. 또 다른 장교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팔 하나 없어도 근무는 편한가 보지. 부럽다. 나도 저 자리에 설까?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리라는 듯 컸습니다. 도연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프게 꽂히지만 그를 지탱하는 오랜 인내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고개만 아주 조금 돌려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무는 누구나 맡은 만큼 하면 됩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나 장교들은 그의 태도를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봐라, 대답까지 해주네. 우리한테 훈계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지, 그냥 말해본 거겠지. 뭐 열심히 하십시오. 그들은 가식적인 목례를 흘리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얇은 웃음이 남긴 잔상은 오래도록 공기 중에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문 밖으로 향하는 햇빛을 바라보며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속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스친 말들이 그의 가슴에 작은 흔적을 남긴 것은 부정할 수 없었죠. 그는 그 흔적을 애써 지우듯 손끝으로 빈 소매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회관 내부에서는 곧 장군단이 도착한다는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분주해졌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더 단단히 고쳐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이내 다가올 순간을 예고하듯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단 도착을 알리는 무전음이 회관 앞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확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채우고 장교들은 옷매무새를 고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도연은 정문 옆에서 묵묵히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평정함을 잃지 않으려 마음을 곧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의전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위 장성들이 하나둘씩 내리자 회관 앞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도연 역시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스치며 그의 빈 소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장군단은 회관으로 향하며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두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도연은 그냥 눈을 깔고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두에 서 있던 윤태식 장군이 도연을 지나치려던 순간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따르던 장군들도 그의 정지에 따라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윤태식 장군은 도연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무례함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전우를 마주한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어딘가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미묘하게 숨을 고르며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정적을 깨듯 윤태식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연은 눈을 조금 크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그러자 윤태식 장군은 완벽한 각도의 군 경례를 올렸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놀라 웅성거리려다 숨을 삼켰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장군들도 윤태식 장군의 경례에 맞춰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이 동시에 올라가며 공기에는 단단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몸을 굳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이마 가까이 올려 최대한의 예를 갖춰 담례했습니다. 빈 소매가 흔들렸지만 그 어떤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는 경례였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조롱하던 장교들은 더욱 굳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지만 깊었던 경례가 끝나자 윤태식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하게 회관 앞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눈을 깜빡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장군단이 회관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정문 앞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스쳤고 곧이어 속삭임들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민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근처에서 지켜봤던 장교 몇 명이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장군님이 직접 격리하신 거 맞지? 다른 장교가 주변을 살피며 답했습니다. 응, 나도 봤어. 대체 무슨 이유지? 저분이 누군데? 그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놀라움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도연을 조롱하던 젊은 장교들은 얼굴이 굳어 있는 채로 서로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농담 수준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표정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시선들이 그들을 향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빈 소매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지만 방금 전 장군들의 경례가 그 소매에 새로운 의미를 입힌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천천히 뿌듯함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관리실에서 근무 중이던 하사가 걸어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님 괜찮으십니까? 조금 전의 상황이 꽤 큰일 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마 이 일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장군님들이 저렇게 반응하신 건 처음 봤습니다. 그 말은 곧 일어날 더 큰 사건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사는 조용히 물러났고 도연은 다시 경비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회관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시선이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기류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무언가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도연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그의 존재는 회관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회관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단이 한팔 잃은 경비원에게 격려했다는 이야기는 문서 하나보다 빨리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군 조사단의 귀까지 닿았고 곧바로 사실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도연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의 주변만 유독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군 조사단 김혜진 소령이 회관 정문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냉철하게 업무에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앞에 멈춰선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다. 혹시 민도연님 맞으십니까? 도연은 약간 놀란 듯하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혜진 소령은 태블릿을 들고 간단한 신분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에는 베트남전 시절의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전장에서의 작전 기록, 구조된 전우수, 마지막 부상 당시의 보고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기록이 아주 다릅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셨군요. 도연은 순간 시선을 내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감춰둔 서랍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열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전우들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혜진은 한동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존중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우 9명을 구하셨더군요. 마지막엔 본인이 앞장서서. 도연은 조용히 김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경비 근무를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당시 일은 제 몫을 했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혜진은 그 침묵을 깨듯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적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도연은 답하지 않은 채 천천히 시선을 회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복잡했습니다. 잊히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가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작은 떨림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혜진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필요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돌려 회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조사단의 발걸음이 회관을 드나들며 바빠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사단은 도연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증언을 수집하며 사건의 흐름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관 내부 곳곳에서는 도연에 대한 이야기가 잔잔한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목소리로 그의 전공을 말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존중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정문 옆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김혜진 소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한층 더 진지했고 손에는 보고용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을 향해 멈춰선 그는 짧게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민도연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전우들의 진술, 전투 기록, 당시 현장의 지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심히 잠겨있던 기억들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생생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전우들의 진술이 모두 같습니다. 마지막 수색 작전에서 도연님이 직접 전우들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존중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고통의 흔적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그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살아 돌아온 전우들이 지금의 도연님을 잊게 한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회관 바깥으로 돌렸고 오래전 기억들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총성과 연기, 부상자들의 신음, 그리고 한쪽 팔을 잃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흘려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택해 살아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까 도연을 조롱하던 젊은 장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다가왔고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민도연님,
저희가 그날 실례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나무 결처럼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날카롭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이미 닫혀 더는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고 그들의 뒤에서 김혜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김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현님, 이 자료들은 상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조롱했던 장교들의 행동도 포함해서요. 그 말은 단단했고 회관 공간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절차라면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묵인해온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풀리는 듯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묻혀 있지 않았고 회관 안의 공기는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군회관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에는 분명한 긴장과 기대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선 민도연은 평소처럼 자세를 바로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군 조사단이 최종 보고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린 뒤로 회관 내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인 공기는 마치 곧 무언가가 바뀔 것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관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윤태식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에는 여러 지휘관과 조사단 인원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는 윤태식의 시선은 단단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장교들과 직원들은 숨을 삼킨 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현 씨,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의 말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안쪽 깊숙이 잔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과거 전투 기록, 전우들의 진술, 복원된 작전 지도 등이 잔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습니다. 군 조사단 보고에 따르면 그날의 기록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우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들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9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공적입니다. 도연은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몫을 한 것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태식 장군은 서류를 접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은 당신의 전공을 공식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회관 앞 공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뒤에서 보던 직원들까지 작은 숨을 내쉴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짧게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때 김혜진 소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엄숙하게 말했다. 그리고 조롱했던 장교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뒤편에 서 있던 젊은 장교들은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식 장군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도연 씨, 군은 당신을 국군회관 명예근무자로 지정하려 합니다. 원하신다면 공식적으로 자리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도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 안에서 무겁게 잠겨있던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과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빈 소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깊은 존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날 회관 앞에 서 있던 모두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국군회관 벽면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긴장과 소란은 어느새 잠잠해지고 복도에는 발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민도연은 정문 옆 익숙한 자리에서 근무 교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빈 소매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흔들림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작았지만 긴 세월을 버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회관 앞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석양빛은 더욱 짙어져 회관 앞 바닥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오래전 전쟁터에서 보았던 해지던 하늘과 묘하게 닮아 있었고 그 기억 위로 오늘의 일이 천천히 포개져 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문장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오늘 참 길고도 짧았다. 그 말은 오랜 시간 묵혀있던 외로움과 상처를 천천히 덜어내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회관 앞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도연은 변함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잊혔던 영웅의 이름이 다시 빛을 찾았고 그 자신도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조용히 흔들리는 빈 소매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